군인 한 분이 등장해 계십니다. 군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별 4개입니다. 대장의 계급장을 단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데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내 발톱 주어라. 최 교수님. 예. 보통 우리 공관병이라고 있잖아요. 네, 이 공관병이 있는데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온갖 공관병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면서요. 그러니까요. 오죽하면 발톱이 등장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발톱 깎고 떨어진 발톱을 주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공관병은 군인 신분으로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물론 업무 자체가 공관병이니까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에 관련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 준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정도는 할 수 그 정도는 할 수 예. 있죠.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또 공군에 근무하고 있나 봐요. 이 박찬주 소장의 아들이 대장에. 대장. 그 아들이 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의 빨래까지 하게 만들고요. 속옷 빨래. 네, 그리고 미나리 다듬으라 그러고 또 제대로 안 한다고 미나리 다듬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너 그 정도로 못하냐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. 공간 호출 그 버튼이 있어요. 누르면 이제 공관병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전자 팔찌까지 채웠대요. 어디 있는지 감시하고 부르려고. 오늘 그것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. 네. 그렇다고 하면 심각하네요. 이 공관병을 그냥 본인의 어떤 노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. 그 군인들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그런 대접 한 번도 안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공관병으로 배치되는 순간부터 정말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휴대폰도 못 쓰고 어떤 친구는 또 40분 동안 벌을 섰대요. 네.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는데요. 네, 갇혀 있어서 40분 동안. 성인 남성인데요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어떤 임무 이외에 다른 걸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. 이거는. 네. 그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군에 보내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내 아들도 혹시 저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예.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.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 병역 문화도 네.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고 사실 이런 공관병의 문제가 이번 한 건만에 이건 드러나서 그렇죠. 네. 사실 저도 군대 생활 7년 했지만 장교로 네.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. 그냥 공관병들은요 자기 집에 그냥 식모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장성들이 네.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. 이 갑질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군인권센터에서는 혹시 이 부인분, 이분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내놨어요. 왜냐면 좀 이상한 게 미나리를 다듬으라고 시켜놓고 이제 조리병이 잘 못하죠. 아내밖에 미나리 다듬는 네. 거를 그랬더니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면서 사실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는 건 어떻게 보면 범죄에 해당할 수도 네. 있는데 네. 하면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베란다에 40분간 갇혀 있게 하고 수시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사람을 인격을 비하하다 보니 혹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럴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. 네. 이 사실은 뭐 전화가 없어서 외부에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화가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웠겠죠. 네. 내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대장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. 신고를 할 수 예.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굴욕적인데 아마 오랜 시간 견디면서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와, 정말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,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이 어제 전역 지원서를 냈잖아요. 나 이제 냈습니다. 군생활 그만하겠다.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약간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, 박찬주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어차피 교체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렇죠.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뭐 솔선수범해서 군복을 받는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아니고 저 군인 공무원입니다. 공무원들이 비위나 비리가 저지르거나 문제에 뭐 어떤 의혹에 연루됐을 때 예. 사직원을 제출해요. 근데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부에 조사를 해야 하고 진위를 따져야죠. 네. 본인도 억울하면 또 누명을 벗어야죠. 네.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징계에 해당하느냐.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해임을 당하든지 네. 아니면 직위를 뭐 박탈당하든지 혹은 직은 유지하는데 정보 발령이 나든지 경징계 중징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저 사직원이 수리가 돼서 전역이 돼버려서 예비역이 되면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. 그 수많은 맞아요. 얘기를 하지 그런 않았습니까? 얘기가 네. 있었죠. 그래서 하야가 아니고 파면됐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같은 거 다 해당이 안 돼버리잖아요. 오직 경험만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차라리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 덜렁 사표를 냈는데 그걸 덥석 수리해준다. 이 국민이 용납 못하고요. 예.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이 이렇게 옷을 벗는 법은 없다.
이렇게 네.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지금 이 공관병들 관련해서 뭐 노예 사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공관병을 다 없애겠다.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송영무 장관 한남동에 공관 있잖아요. 네. 그 공관에서부터 공관병 빼고 민간 뭐 가사도우미 제도를 뭐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그거는.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공간은 한남동에 사실상 민간인 집들, 물론 이제 그 한남동 공간 맞은편에 뭐 대법원장 공간도 있고 국회의장 공간도 있습니다만 네. 사실은 민간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의 관사는 부대 내에 있거든요. 네. 근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체하도록 하면 네. 민간인들이 그 영내를 계속 왔다 갔다 출입을 해야 되고 네. 또 뭐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될 거고. 그래서 글쎄요, 저는, 공관병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, 네. 임무비열을 하고, 요거는 하고, 다른 거는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지, 이거를 인력을 다 민간인으로 대체하면,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, 또 예산상의 문제도 생길 네. 수가 있기 때문에, 조금 제도 변경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당번무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요. 만약에 관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팀이 와서 고치면 돼요. 거기에 당번병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. 집안일이잖아요. 네. 자기가 집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보좌를 받아야 할 뭐 운전병은 거기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요. 네, 네. 그러니까 당번병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 자체는 실제 당번병이 하는 일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밖에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? 집에 관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네, 네. 그래서 아예 이번에 운전병이나 아니면 뭐 그건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번병은 없애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네,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또 저희가 화제의 인물, 근데 별로 좋은 네.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두 명의 갑질 논란에 지금 서 있는 두 사람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어서 저희가 여인선 앵커가 또 열심히 준비한 사건 투데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